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지난주에 대한유화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주가가 정말 강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소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얼뜻 듣기에 이 분석할 종목이 금호석유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주주총회까지 또 다녀오셨다고요? 예. 이제 주주총회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18%를 들고 있는데 전량 소각하자는 쪽, 그다음에 회사 측하는 이제 9% 소각, 그러니까 절반 정도 50% 정도 9% 소각이다. 9%면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금호석유를 쭉 28년을 보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주총에서 이제 표대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 한 9%인데 제가 볼 때는 9%만 해도 많은 물량을 소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아주 우호적인 그런 주주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금호석유는 이제 그 자사주 소각에 또 이렇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원래 보면은 이렇게 금리 하락기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물가 상승률이 3.1%니까 한 2% 정도 하락할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3.1%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미국 페드 같은 경우 6월이냐, 뭐 7월이냐를 고민하잖아요. 자,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중금리는 제가 롯데케미칼도 주총을 갔는데 그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롯데건설이지 않습니까? 롯데건설인데 롯데건설이 지금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원을 돈을 빌린 거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총에 가보니까 2조 8천억 원을 3년 만기로 빌렸다. 그런데 금리는 11.5%에서 8.5%로 3%나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이미 시장금리는, 실질금리는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수혜주를 빠른 속도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예를 들면 뭐 금호석유, 저번에 말씀드린 대한유화, 뭐 롯데케미칼, 화학주,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이 그림 중요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2004년, 2009년도, 2020년도 주가가 거의 급등했습니다. 그죠? 뭐 150%, 200%씩 급등했는데 이 세 번의 추계를 잘 보세요.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이때 왜 급등했냐면은 뒤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보면은 첫 번째 합성고무의 전 세계 1등은 뭐 단연 그 금호석유입니다. 석유인데 보면은 2000년도 때, 그리고 2008년도 때, 그리고 2020년에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전 세계가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건 뭡니까?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국들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실질금리, 시장금리도 다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확대되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도 급등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거의 단기 순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약 5천억 원이었는데 피크 타임 때는 2020년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육박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8조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3조 원, 6조 원, 8조 원, 그 피크를 찍을 때 가장 공통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제가 다음에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예를 들면은 금호석유도 보여드릴 수 있고 대한유화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자, 금리 있을 때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큰 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화학업종한테 최대 호재다.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는 뭐 11.5%에서 8.5% 떨어지듯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에 크게 돌아설 실적을 보면서 관심을 화학업종한테 가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주셨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평가는 다른 화학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지, 이걸 또 많이 비교 사례로 말씀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평가됐죠. 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듀퐁하고 한국의 금호석유하고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은 뭐냐면은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의 전 세계 1등, 그런데
계속 고부가로 바꿉니다. 고부가치로 바꾸고 있고 있더라. 그러니까 고부가로 바꾼다는 거는 경기 변동이 조금 더 둔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땐 좀 많이 올리고 떨어질 때도 좀 적게 떨어지는 형태다. 저기 미국의 듀폰 같은 경우도 정밀화학 쪽에서 계속 고부가를 추구하는 그런 정밀화학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막이라든지 이런 쪽, 수출이 막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앵커님 보시면은 2023년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2022년, 그다음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부터 역산해서 3년간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금호석유고 파란색이 듀퐁의 순이익 추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듀퐁의 순이익이 지금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미국이 고금리 때문에 다 순이익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하고 BT 기업들만 올라갔을 뿐이지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건설에 관련된 기업들, 화학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밀려났거든요.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도. 왜냐하면 이걸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그 순위가 한 격차를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3년간 보시면은 한 80%대 이렇게 육박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80%대. 미국 듀퐁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말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순이익이 80%면 시가총액도 80%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예를 들면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이런 거죠. 미국을 좀 더 주겠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과 한국이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보면 밸류에이션 격차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밀화학 쪽에서 1등하는 각 분야에서 1등하는 한국의 금호석유나 미국의 듀퐁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같이 줘도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듀퐁에 비해서 한 80% 오면 되는데 재밌는 밸류에이션은 미국 듀퐁의 시가총액입니다. 저 얼마냐면은 40조 원입니다. 그럼 80%면 얼마 줘야 됩니까? 그럼 금호석유는 32조 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조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화학주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영향이 떨어진 걸 가지고 미국은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들어갔는데 한국은 너무나 큰 폭으로 저평가시키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흑석의 진주라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고금리 속에서도 왜 이렇게 금호석유가 단단한 이익 구조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듀퐁 대비로도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80%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 붉은색이 고부가입니다. 합성 고무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전기차용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고부가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의료용, 그때 보면은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의료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조리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니치 마켓이면서도 스페셜티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고부가에 지금 이제 거의 매출액 비중이 60%대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 영향을 받고 아시아가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5천억 대의 단기 순이익은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 구조가 변했는데, 기업 구조도 변했고 이익도 굉장히 고금리라든지 수요가 안 좋더라도 단단한 구조인데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낮은 쪽, 예를 들면 4천억에서 5천억 밸류에이션에서 당기 순이익 4,500억에서 시가총액이 4조 원 되면 PER이 10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가 정말 안 좋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PER이 10배가 이 말이 됩니까? 원래 보면은 그냥 낮을 때 PER이 한 20배에서 25배 주고, 그 다음 높을 때는 한 5 내지 4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화학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뭐 예를 들면 20배씩 준다 이러면은 거의 한 10조 대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조 원을 밸류에이션을 타겟으로 줘도 예를 들면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듀퐁이 얼마입니까? 벌써 40조 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80%인데 거의 조금 높은데 한 20% 정도 높은데 여기는 40조 원이고 여기는 한 4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게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화학을 안 보신 거예요. 제가 화학을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될지, 앞서서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잖아요. 이게 주총에서 지금 다 나온 얘기고 전략으로 좀 이어가 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주총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3년간 표대결을 벌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게 저평가된 기업일수록 견제를 하는 쪽이 있으면 주가가 저평가도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상 궤도로 진입합니다. 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쳐다보고 있고 이슈를 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고배당이라든지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을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18%를 하니까 18%를 안 하더라도 9%까지 하잖아요. 9%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제가 볼 때 28년 동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밸류 프로그램에서 지금 PBR이 얼마냐면은 0.6배, PSR 뭐 0.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이라든지 PSR 봤을 때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 소각이 한 3년간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제가 받은 주총에서 받은 느낌은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를 중시하는 프로젝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실질 금리가 11.5에서 8.5%까지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익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스페셜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거의 상관관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상관계수가 1 정도 나올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금리 인하 떨어지면 피크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투자 전략은 뭐냐면은 현재의 이익도 4,500억이니까 많은 겁니다. 제법 많은 겁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주주 중시 프로그램,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큰 포로 돌아서는 프로그램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자, 투자자분들 각자 계산해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8조가 피크 타임이었다면 전 타임이었다면 한 10조 원 정도 염두에 두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두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선제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금호 석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이슈,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있다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반이 어느덧 훌쩍 지나갔고요. 마감은 약 30분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곧 이제 3시가 다가올 텐데요.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이지만 코스피가 0.15%로 조금 더 둔화가 됐네요. 마감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단단히 챙겨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